저런 사람들 나돌아다니는 거 알면서 맨날 팬들끼리 커뮤에서만 욕을 하고 우리 돌은 이런 거 못 보게 해야 돼. 그러면서 회사는 왜 이런 애들 처리 안 해? 이러는 팬들이 있죠. 이거 자체가 욕심이고 모순입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지웅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든 방탄소년단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었죠. 방탄소년단 직캠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이유와 엔터테인먼트 업자들이 생각하는 직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K-팝의 근본 중에 하나가 직캠이다. 근본을 잃지 말고 팬들의 덕질 요소를 파괴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악성 채널들, 루머 채널들 같은 경우는 제재를 가하지도 않으면서 왜 애정을 가득 담아 만든 혼마들만 물고 늘어지냐라는 거였죠. 정당하게 덕질을 하는 팬들은 피해를 보고 애정을 가득 담아 만든 혼마 영상들은 다 날리면서 루머를 생성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채널들은 왜 살려두냐, 이게 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회사 측에서 저작권 관련으로 악성 채널들을 날리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법적으로 나서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 방법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 나서기 전에 피해 아티스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해 아티스트들의 적극적인 의사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돌의 경우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고 또 스케줄이 바쁘죠. 일일이 다 참여하기가 어렵고 신인 아이돌의 경우 이미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회사 측에서 나서서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이런 경우가 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작권으로 물고 늘어지면 그냥 영상만 날아가는 경우겠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좋겠죠.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벌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벌금 5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경찰서에 계속해서 소환당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또 부모님께 연락이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어 루머를 퍼뜨리는 일명 현생을 살지 못하고 인터넷 속 인간들인 경우는 집 밖으로 본인이 꺼내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설 경우에 본인들의 행적을 지우고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장기 휴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뷔입니다. 뷔가 악성 채널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뿅. 자, 연예계는 사실 루머 투성이인 동네입니다. 소문 투성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날 수 있고 어디서 주워들은 기자들의 한마디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루머를 만들어내긴 쉽지만 그걸 해명하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죠. 예를 들면 악성 연예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채널은 채널 주인장의 얼굴과 신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당당하게 얼굴 까고 연예계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없으면 벌금 폭탄 맞기 딱 좋기 때문에 얼굴 까고 사실 이런 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브레이브걸스 팬 매니저 때문에 경찰서를 몇 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당당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얼굴을 까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위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악성 유튜브 채널 주인장이 모 연예인의 지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트위터에서 엄청난 화력의 RT를 타며 기정사실화되어 버렸고 그 사람의 인스타는 결국 악플로 폭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알고 보니까 헛소문이었죠. 사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해명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자료를 준비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해명을 한 결과는 어떨까요? RT 70개를 고작 탔습니다. 루머가 퍼질 때는 10,000개가 넘는 RT를 타더니 피해자가 해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는 RT 70개를 타게 됩니다. 아무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연예계라는 곳이 이런 식으로 너무나 폐쇄적인 동네입니다. 직원들부터 비밀 서약서를 써야 하고 온갖 커뮤니티에는 회사 직원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참 화려한 우물이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동네죠. 그리고 대중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까고 싶은 사람 까고 내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 칭찬하고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면서 살죠. 예전에 방탄 관련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방탄이 그래미를 타는 것보다 길 가다가 침 한 번 뱉으면 그게 더 뉴스에 나올 거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0주 1위 한 것보다 길에서 담배 한 번 피면 더 대서특필 될 거다. 결국 가십을 팔아 살아남아야 하는 연예계 특성상 없는 가십이라도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돌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먼저 팬들과 소통하며 칼을 빼드는 경우가 정말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뷔가 어쩌다가 이렇게 먼저 나서게 되었을까요? 지난 20일 새벽 한 팬이 진짜 크게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면서 뷔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의 영상을 캡처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탈덕 수용소라고 많은 팬들이 벼르고 있는 채널이 몇 개 있습니다. 저도 루머성 채널 한 4-5개 정도 알고 있는데 뭐 구독자 수도 보통 10,000단위가 넘어가고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전문 지식 담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 만드는 것보다 루머 퍼뜨리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가끔씩 현타도 오고 그러는데 이게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걸 B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본 B는 댓글에다가 오, 과작값 나오겠네, 가족들이랑 친구까지도 건드리네, 잘가 라고 적게 됩니다. B는 이어서 방금 겉핥기로 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이 저런 루머 채널 싫어한다, 아미분들이 모니터링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상처받고 용기 내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대표하겠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채널이 뭘 하는 채널이냐? 최근에 B가 재벌 회장의 딸 A씨와 교제 중이라는 헛소문을 올렸으며 19일에는 B가 위버스 팬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것을 캡처해서 술 취해서 깽판을 부리는 중이다, B가 술주정뱅이다 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믿는 사람은 믿고 아니라고 화가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회수를 뽑아준다는 겁니다. 뭐 댓글도 가관이죠. 짜게 씻기는 뭘 씻겠습니까? 안 봐도 평소에 짜게 너무 많이 드셔서 잔뜩 부어있는 사람이 쓴 글 같죠. 참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뿅. 자, 그런데 팬들분 중에 그런 팬들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팬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우리 아이돌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런 걸 왜 캡처해서 올리냐 이러면서 3대 독자 외동아들 엄마 마냥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돌을 우물 속에 계속 넣어두고 보호하려는 것 자체가 아이돌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들이 고작 저런 글을 보고 멘탈이 나가서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사람들로 보이나요? 어지간한 자존감 없이는 이 직업은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본인들이 회사 측에 어필하려고 마음을 먹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 나돌아다니는 거 알면서 맨날 팬들끼리 커뮤에서만 욕을 하고 우리 돌은 이런 거 못 보게 해야 돼, 그러면서 회사는 왜 이런 애들 처리 안 해? 이러는 팬들이 있죠. 이거 자체가 욕심이고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티스트가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아티스트가 나설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왜 안 나서냐고 뭐라 합니다. 회사에서 나설 거라고 생각하나요? 애초에 회사는 아티스트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나서지 않습니다. 회사와 아티스트는 가족이 아닙니다. 회사 직원들이 막 이런 채널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단이들을 괴롭히는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고서 PPT로 잔뜩 만들어서 위에다가 올릴까요?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한다고 월급 더 들어오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아티스트 측에서 나서지도 않았는데 뭐 회사 과장 부장들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탄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너무 화가 난다. 당장 보고서 써서 올려요. 법무팀에 연락해요. 이럴까요?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일을 만드는 걸 싫어합니다. 회사 직원들은 그냥 돈을 벌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티스트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고 그걸 아티스트가 알아야 되는데 엄마 마냥 우리 애들이 이런 거 보면 어떡해요 하면서 보호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B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 생각보다 멘탈 포 이그젠플 슈가 정도 됩니다. 저 슈가만큼 멘탈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하고 팬들을 안심을 시켰죠. 모든 팬들을 아울러서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답변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뭐 B가 대대적으로 나선다, 이제 빅히트도 나서게 될 거다, 여러분들 사이다 마실 준비하세요. 사실 뭐 이런 식의 영상도 분명히 좋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회사에 가졌던 불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과정, 왜 회사는 대응을 안 하는지, 그리고 그걸 없애기 위해선 팬들이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결국에 엔터테인먼트는 시장성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거를 바꾸려면 소비자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돌들이 그런 상처받는 일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